정말 극강인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외에 나머지 존재는 다 무가치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때 네가 잘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진성이에요. 혼자 살아야 되는 딱 그런 류의 사람. 그리고 지인으로도 알면 좀 껄끄러울 만한 그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바람을 핀다고 해서 그게 발각됐을 때 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니 바짝 엎드리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있죠. 바짝 엎드렸는데 효과가 없어서 점점 지치고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종종 있는데 처음부터 막 버럭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고 그리고 처음에 그 완전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대방을 의처증 또는 의부증 환자로 몰고 집 나가버리고 그리고 갑자기 애들 어린데 막 양육비 생활비 확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랑 살고 있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혼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그 사람 부모도 자기 자식을 못 바꿨는데 왜 애들이 태어났는데도 지금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데 근데 또 가끔씩 이런데 애들한테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모를까.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애들한테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또 남편한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먼저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고 내가 먼저고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무책임하고 자기가 부양해야 될 어떤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남들이 나를 케어해주기만을 원하고 심리적으로도 좀 좋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 부정행위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같이 영위하다 보면 많은 이기적인 포인트들 때문에 많은 불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그 배우자는 심적으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측면에서 있는 건데 양심이 없어요. A를 A라고 말해야지 A를 B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A를 B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좀 솔직한 사람들, 진실을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아예 이해하지 못해. 이 사람들의 사고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늘 상처받아요. 근데 상대방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거리낌이 정말 1도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하기도 어려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막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잖아요.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계속 그럴 거라는 걸 알아 스스로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걸 견딜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면은 못하는 사람만 계속 피해를 입고 계속 이 사람이 다 감당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타격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케이스들 중에서도 상대방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하고 그걸 견디고 사실 처음엔 견디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해를 해보려고 내가 뭘 오해했나 자꾸 본인 스스로 테스트를 해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한다는 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 뭔가 피치 못할 다른 사정이 있겠지라고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감당하고 하다가 결국은 뭐 상처 있고 피해보고 그리고 나서야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두 부류가 만나면 끝까지 서로를 이해를 못해요. 그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그 사고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고 빨리 헤어져야 돼요. 한 번 피고 안 걸리는 경우는 꽤 많겠죠. 이제 한 번 핀 사람이 다시는 안 피는가 이 측면에서 보면 안 피는 사람들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다시 바람 피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원래 그 어떤 선이든 처음에 넘을 때가 무섭고 넘어도 되는가 고민도 되고 하는 거지 한번 넘고 나면 그 다음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결혼 중에 바람을 핀다 라고 하는 게 처음에 필 때 양심적인 가책, 그 양심의 가책과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허들을 한번 넘고 바람을 펴봤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고 결국은 발각됐고 했지만 어찌어찌 넘어갔다 라고 하면 처음에는 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조심을 했다가도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 결혼관계에 심심해지고 또 다시 외부적인 자극을 찾고 싶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또 바람 피겠죠. 처음보다는 훨씬 쉬울 거고 처음보다는 걸리지 않겠죠. 바람핀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이랑 바람 폈을 때와 또 상간자가 굉장히 이상한 경우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부남 또는 유부녀를 굳이 만나겠다 하는 상간자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꽤 많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비율적으로 보면은 일반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는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 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서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을 필 생각을 좀 접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막 이런 미저리 같은 사람 만나는 경우도 흔치 않고 부부관계가 아주 좋았다가 한번 실수하고 이런 경우도 또 흔치는 않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바람을 한번 폈었던 사람이 다시 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람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편이에요. 부정행위로 인해서 불륜 때문에 이혼 소송하고 싶습니다라고 오셨을 때 일단 이혼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고 상간소송만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혼에 대해서는 상간소송 중에 상대방이 보이는 태도나 이런 걸 보고 결정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편인데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의뢰인들이 결국은 부부관계 회복이 되는 거를 사실은 봤어요. 그래서 바람핀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부부관계 회복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고 쌍방 노력을 해야 되고 바람핀 그 배우자가 의지가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다시 또 화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 감정이 제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거를 좀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할 정도로 생각이 깊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이 있고 해야 되는 거고 한 달, 두 달 지나서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여긴 파국인 거고 한 거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런 입장입니다. 바람 폈을 때 이혼을 안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 아이 문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되게 큰 부분 중 하나는 애정 문제입니다. 내가 이 바람핀 배우자를 여전히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랑 미래를 그려가고 싶고 한 애정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상태에서는 이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애정이 끝났는데 아이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미안하지만 불행한 거죠. 근데 또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죠. 하지만 안타깝죠. 그래서 상대방이 바람폈다라고 하면은 일단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내 애정 문제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상대방 여전히 사랑하는지 그 부분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랑이 끝났다. 이 사람을 더 이상 좋아하거나 이런 감정이 아예 없어진 것 같다. 그렇게 했었을 때는 아이는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은 아이 양육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는 상황인가? 현실적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현실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데 무리하게 이혼하는 거는 오히려 내 인생을 좀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결혼한 부부 그리고 자녀가 있고 뭐 이런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만약 여러분이 결혼을 아직 안 했고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다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헤어지세요. 제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주 많은 케이스에서 우리 피해자들이 결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넘어갔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애 때 이런 모습을 본다면 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아이도 있고 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 라고 하면 물론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서 이혼을 할지 말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왜 이 바람핀 자들이 나쁜 사람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말 최악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안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너무 심한 케이스다, 이런 사람들은 갱생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이혼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